大家好，我是高山问。大家好，我是于海峰。 자, 오늘은 은영의 생일입니다. 제기 은영의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았는데요. 은영의 부모님도 뵙고 그리고 선물도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중국 교수님 댁에 초대를 받아서 간 적이 있었는데요. 사모님께서 음식을 직접 해서 내오시는데 정말 끝도 없이 나오더라고요. 是啊，我们中国人一般会给客人准备很多的饭菜，而且呢要亲自去做，这才能表示对客人的一种尊重。 그렇군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상황들이 준비되어 있고 또 어떤 표현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많이 궁금하시죠? 먼저 우리 윌라우시의 소개로 학습 포인트부터 짚어보고 갈까요? 好，大家一起开始吧。今天我们要学习送礼物和祝贺生日的一些表达方式。那么首先让我们来看一看今天的主要内容。第一个，这是我爸，这是我妈。那么这个句子是这是谁，这是谁啊？给别人介绍的时候经常用这个句子。第二个，希望你喜欢，这是在送给别人礼物的时候经常说的一句话，希望对方能够喜欢这个礼物。第三个，祝你生日快乐，这就是祝贺生日的时候最常用的一种表达方式。这些就是我们今天要学习的主要内容，让我们开始吧。 자, 오늘의 학습 포인트에 대해서 위하이펑 선생님과 잘 알아보고 오셨죠? 그럼 이번 챕터의 제목부터 들어볼까요? 好的，这个章节的题目是祝你生日快乐。 자, 이번 챕터의 제목은 생일 축하해요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갑니다. 我来介绍一下，爸妈，这是杰克，杰克，这是我爸，这是我妈。我来介绍一下，爸妈，这是杰克，杰克，这是我爸，这是我妈。 오, 좀 긴데요, 윌라우씨? 是，但是一点也不难，我们一起来看一看。 알겠습니다. 자, 먼저 은영이가 잭과 또 부모님을 서로 소개시켜주는 그런 문장인데요. 제가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장이죠. 我来介绍一下라고 하는데요. 对，那么这是中国人在对初次见面的人介绍自己的时候这样说的一句话。 맞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我来介绍一下. 맨 앞에 붙은 我来 이거는요. 동작의 적극성을 좀 더해줄 수 있는 그런 뜻이 있고요. 介绍라고 하면은 소개하다, 그렇죠? 그래서 我来介绍 제가 좀 소개를 할게요. 뒤에 이시아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시아는 짧은 시간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介绍一下라고 하면은 좀 소개하다, 잠깐 소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보죠. 爸妈，这是杰克，杰克，这是我爸，这是我妈。爸妈，这是杰克，杰克，这是我爸。 这是我妈。 아빠, 엄마를 소개할 때 빠, 마 그냥 이렇게 불렀네요? 对，我们一般是这样叫的。 맞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소개시켜줄 때 우리도요. 이분은 누구입니다. 저분은 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중국어도 지시대명사 这를 사용하고요. 동사는 시입니다. 그래서 这是 하고서 누구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분은 누구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这是杰克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잭이에요. 라는 뜻이 되겠고요. 这是我爸 이 사람은 내 아빠예요. 这是我妈 하면은 이 사람은 내 엄마예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对，那么如果我给大家介绍高老师的时候，可以说这是高老师。 맞습니다. 바로바로 응용이 되네요. 그럼 잭의 인사를 한번 들어볼까요? 伯父、伯母，你们好。伯父、伯母。 你们好. 아저씨,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원래 이 보어프, 보어무라는 말은요. 큰아버지, 큰어머니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원래 친척을 부르는 그런 호칭인데 친구의 부모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는 건가요? 对，在中国我们朋友的爸爸妈妈我们可以叫伯父、伯母。
그렇군요. 자, 부모님이 이번에는 잭을 환영해 주시네요. 欢迎欢迎，快请坐。欢迎欢迎，快请坐。 자, 환영의 문구는 그냥 바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 환영 하고 快请坐라고 하죠. 빨리 앉으세요 라는 말인데요. 환영 환영. 对，欢迎欢迎，这是客人来的时候我们最常用的一种话。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 손님이 오셨을 때 환영 환영, 환영니, 환영닌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뒤에 붙여서 표현해도 对 되겠죠. 是的， 자, 그 다음에 快请坐라고 했는데요. 원래 请坐라고만 해도 사실은 돼요. 네. 앉으세요 라는 말이지만 좀 더 환영의 뜻을 담기 위해서 어서 앉으세요. 对，快请坐。 그렇죠. 어서, 빨리 라는 뜻의 快를 앞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잭이 선물을 내놓네요. 这是法国的葡萄酒，请你们尝尝。这是法国的葡萄酒，请你们尝尝。 이것은 프랑스산 와인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합니다. 잭이 와인을 선물로 사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은 남의 집에 방문할 때 주로 선물을 사가나요? 是，那么在中国啊，我们去做客的时候，经常买烟或者买酒，但是要记住，应该是买两个。 买两个? 对， 꼭 두 개를 应该是买一 사간다고요? 对儿。对， 아, 왜 그러는 거죠? 因为中国人觉得呢，这个一对儿两个是比较吉利的数字，比较好。 그렇군요. 좀 더 길한 숫자, 복된 숫자라고 네, 생각을 시다. 하기 때문에 예, 짝수로 선물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두 병을 사도 되고 네 병을 사도 是 되는 的， 건가요? 2、4，然后如果有钱的话6，然后8。对， 돈이 많으면 많이 살수록 좋겠지만 是的， 그렇죠. 최소로 한 두 개 정도, 네. 그렇죠? 두 병 정도 준비를 하면 좋겠네요. 자, 잭이 선물한 프랑스산 와인, 바로 法国的葡萄酒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할 때, 请你们尝尝이라고 했죠? 네, 请你们尝尝이라고 했는데요. 장이라고 하면은 맛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한번 맛보다. 근데 두 번을 썼어요. 어떻게 했죠? 장창. 尝尝。 그렇습니다. 장창. 그리고 두 번째 거는 경성으로. 对，尝尝。 장창. 살짝 그렇게 발음을 해주시고요. 동사를 두 번 중첩했으면은 어떤 시도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 뭘 해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좀 드셔보세요, 좀 맛보세요라는 뜻으로 시도를 나타내겠죠. 그리고 앞에 칭을 붙여서 좀 더 공손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칭님은 장창이라고 했고요. 자, 선물을 준비한 잭에게 은영이 어머니가 말씀을 하십니다. 谢谢，你太客气了，请喝茶。谢谢，你太客气了，请喝茶。 고마워요 라고 하시면서 니 타이 크칠러 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제 타이 셔마셔멀르 그러면 너무 잘 아시겠죠. 너무 뭐뭐하다라는 뜻인데 크치라고 하면은 좀 친절하다, 겸손하다, 사양하다 등등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 크칠러 아우 너무 친절하기도 하네요. 선물을 사온 거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을 그렇게 말을 한 거고요. 对，那么太什么什么了这种表达方式已经出现过很多次了，所以我觉得同学们都应该知道了。 맞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권하네요. 请喝茶，请喝茶。 맞습니다. 예, 请喝茶라고 했는데 이때 喝라고 하면은 마시다 그렇죠? 먹다는 뭐라 그랬죠? 吃라고 했죠. 근데 음료 같은 걸 마실 때는 喝라는 동사를 쓰고요. 네. 그다음에 차는 차 하고 이성으로 올려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차를 마시다 喝茶라고 하는데 차를 좀 드세요 상대방에게 권할 때는 앞에 请喝茶。 그렇죠. 칭을 붙여서 请喝茶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对， 자, 그런데 중국인들의 그 차 사랑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是啊，就好像这个西方人要喝咖啡一样，那么中国人呢，在招待客人的时候，或者吃完饭之后，那么一定是要喝茶的。 아, 맞습니다. 저도 참 놀랐던 것이 우리나라 대학생들 술 마시러 자주 가거든요. 오늘 학교 뭐 끝나고 시험 끝나고 근데 이 중국의 대학생들이 뭐가 끝나면은 차를 마시러 가는 거예요. 네. 뭐茶馆이나 对， 茶店. 中国有很多茶馆。 맞습니다. 그래서 차를 마시러 가는 거 보고 참 놀랐던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참 문화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다음 문장 볼까요? 恩英，这是送你的生日礼物，希望你喜欢。恩英，这是送你的生日礼物，希望你喜欢。
이번에는 제기 은영이에게도 선물을 줍니다. 선물을 주면서 这是送你的生日礼物라고 말을 했어요. 이것은 너에게 주는 생일 선물이야 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수식해 주는 구조가 나오니까 한번 살펴보면요. 원래 선물을 주다 라고 하면 送礼物입니다. 근데 送 뒤에 사람이 나와도 돼요. 그래서 너에게 주다 라고 하면 送你가 되는 거고요. 너에게 주는 무엇 이런 식으로 수식어 구조가 되니까 더라는 구조 조사가 붙는 거죠. 그래서 送你的生日礼物라고 하면 너에게 주는 생일 선물. 이건 너에게 주는 생일 선물이야. 다시 들어볼까요? 这是送你的生日礼物。这是送你的生日礼物。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네가 좋아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데요. 希望你喜欢이라고 합니다. 네가 좋아했으면 좋겠다. 뭐뭐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은 나의 희망, 나의 바람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희망하다라는 동사 希望을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희망하는지를 써주시면 돼요. 너가 좋아하는 것. 你喜欢 네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희망한다 라는 뜻이라서 希望你喜欢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들어볼까요? 对，是 CD 邓丽君的歌，你太了解我了，谢谢。是 CD 邓丽君的歌，你太了解我了，谢谢。 네, 선물을 받고 은영이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是 CD라고 하네요. CD네? 라는 문장인데 가끔 가다가 CD가 중국어로 뭐예요? 뭐 이렇게 묻는 학생들이 있어요. 네. 네, 근데 그냥 CD라고 CD, 네, CD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邓丽君的歌라고 하네요. 邓丽君的歌 하면은 등려군의 노래네요. CD인데 등려군 CD를 사왔나 봐요. 嗯， 그 등려군이 굉장히 유명한 가수죠? 是。那么邓丽君啊和她的歌曲啊，在全世界都是广为流传的啊，非常有名。特别是这首《月亮代表我的心》是特别有名的，而且呢，在电影《甜蜜蜜》当中曾经出现过。 맞습니다. 저도 그 천밀밀 보면서 그 노래에 정말 푹 빠졌었던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말 나온 김에 우리 윌라우 씨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高老师跟我一起唱好不好？ 好啊. 好，好。 네. 这首歌其实是比较好听的，但是我唱的不一定好听。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我们一起唱好不好？ 박수, 박수. 예, 한번 들어보죠. 好。你问我爱你有多深，我爱你有几分？我的心也真，我的爱也真，月亮代表我的心。 와, 高老师唱的很好。 你唱的更好. 우리 서로 막 띄워주고 분위기 진짜 좋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이 노래 들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어 배우면서 정말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들은 对， 예, 특히 중국인들 중에서 特别是 없는 华 거. 人啊， 예. 基本上都知道这首歌。 그렇습니다. 그래서 술자리나 뭐 이런 데서도 중국 노래 한 곡쯤 뽑을 수 있다면 정말 좋지 않겠어요? 是。 자, 그 다음 문장 들어보죠. 你太了解我了，谢谢。你太了解我了，谢谢。 자, 은영이가 굉장히 갖고 싶었던 CD였던 것 같습니다. 你太了解我了 라고 했는데요. 了解라는 말은요, 이해하다, 알다, 굉장히 잘 아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太什么了가 또 쓰였죠? 你太了解我了. 나를 이해하는 거니까 了解我라고 하시고요. 太了, 구문 넣으면 되겠죠? 자, 다음은 마지막 문장입니다. 祝你生日快乐，祝你生日快乐。 자, 祝你生日快乐. 자, 생일 축하해요. 이번 챕터의 제목이기도 했는데요. 祝니는 상대방을 축하해 줄 때 앞에 쓰는 표현이죠.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런 말이고요. 生日快乐라고 하면 생일 축하합니다 라는 말이죠. 네, 생일 축하 노래도 있다면서요? 是的，好像这首歌全世界都有吧？ 그렇죠. 对， 한국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국어 생일 축하해요 노래에다가 이 가사 祝你生日快乐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很简单的啊，祝你生日快乐，祝你生日快乐，祝你生日快乐，祝你生日快乐。 너무 쉽죠? 네, 很容易。 오늘 윌라우 씨 노래 참 많이 듣네요. 我唱了2首歌。 맞습니다. 한강에 네, 두 곡의 노래나 들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회화 표현을 모두 배워보았습니다. 회화도 배우고 또 문화도 배우고 노래도 듣고 정말 오늘 수업 많이 즐거우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는요, 주요 문법 시간을 통해서 더 자세하고 핵심적인 내용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번 챕터에서 나온 주요 문법을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요 문법부터 볼게요. 자, 동사 뒤에 이샤가 붙은 문형인데요. 이샤라고 하면 짧은 시간, 짧은 순간 같은 것을 나타냅니다. 동사 뒤에 쓰여서 그 동사의 짧은 동작 같은 것들을 표현하죠. 뭐뭐를 좀 해보다 또는 뭐뭐를 잠시 동안 하다라는 뜻을 갖는데요. 예문 통해 살펴봅시다. 자, 먼저 제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회화 표현에서 배웠던 문장이죠. 我来介绍一下.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介绍, 소개하다 뒤에 이샤가 붙은 거 아시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볼게요. 라고 할 때 我看一下 라고 하죠. 칸이라는 동사 뒤에 이샤가 붙어서 좀 볼게요. 잠깐 볼게요. 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동작의 적극성을 조금 더 표현하고 싶은 경우에는 주어 뒤에 라이를 붙이시면 됩니다. 라이라는 거는 동작의 적극성을 좀 더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동사거든요. 그래서 我来介绍一下.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我来看一下. 내가 좀 볼게. 라고 할 때 살짝 라이만 하나 붙여주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주요 문법 바로 겸어문입니다. 겸어문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딱딱하게 들리실 것 같은데 사실 이때 겸자는 무엇을 겸하다. 우리 두 개의 직책을 갖고 있을 경우에 겸직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역할을 두 개 하는 경우에 겸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겸어가 나오는 문장을 바로 겸어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예문들에서 겸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他请我吃饭. 他请我吃饭. 자, 그는 저에게 식사를 한턱 냈습니다. 라는 표현인데 사실 이 문장 원래는 두 개의 문장이에요. 뭐냐면 他请我, 그가 나에게 청했다. 그리고 我吃饭, 내가 식사를 한다. 이게 붙어서 他请我吃饭 이라고 하면 그가 나에게 식사를 하기를 청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바로 첫 번째 문장의 목적어인 我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의 주어인 我 이게 그냥 두 번 쓰이는 게 아니라 하나로 묶였습니다. 이게 바로 겸어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장이요. 节课请你们尝尝. 节课请你们尝尝. 이제 딱 보면 아시겠죠? 여기서 겸어는 니만이 되겠죠. 제기 당신들에게 맛보라고 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기 당신들에게 청하다는 거고 당신들이 맛보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앞문장의 목적어, 뒷문장의 주어를 가진 니만이 바로 겸어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동사가요. 징 아니면은 환영 같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상대방에게 어떤 권유 징이 쓰면 권유겠고요. 환영, 환영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주어를 생략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여러분 맛 좀 보세요 라고 하면 징님은 장창, 앞에 월을 빼도 된다는 얘기예요. 징님은 장창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집에 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하면은 환영你来我家라고 하시면 되겠죠. 앞에 주어 생략하고 그냥 환영你来我家직접적으로 상대방에게 권유나 환영을 표할 때는 그렇게 주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법입니다. 주술스러문이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인데요. 아무 때나 다 그런 거는 아니고 이때 심리동사가 앞에 나오는 경우에 주로 주술스러문이 뒤에 많이 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希望你喜欢 이라는 문장 생각나세요? 은영에게 제기 선물을 주고서는 네가 좋아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쓰인 심리동사 바로 希望이죠. 희망하다. 또는 想 뭐뭐라고 생각하다. 또는 觉得 뭐뭐라고 느끼다와 같은 말이 앞에 나오면요. 그런 동사가 앞에 나왔을 때는 뒤에 목적어가 주술스러문 주어, 수어가 다 있는 그런 문장이 목적어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한번 볼게요. 我希望你快乐라고 했을 때요.
我希望你快乐. 나는 희망합니다. 你快乐. 당신이 즐겁기를. 그쵸? 你快乐. 네가 즐겁다라는 주술스러문이 목적으로 쓰인 거고요. 我觉得你不喜欢汉语라고 하면요. 내가 느끼기에 你不喜欢汉语. 너는 중국어 싫어하는 것처럼 생각이 돼 라는 뜻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심리동사 앞에 나왔을 때 뒤에는 대부분 주술스러문이 목적으로 쓰인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법, 동사의 중첩입니다.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회화에서도 배웠지만은 동사가 두 번 쓰이는 경우에는 잠시 잠깐 어떤 시도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요. 뭐뭐를 해보다, 한번 해보다 라는 뜻이 되겠지요. 자, 단음절 동사가 중첩될 때는 그냥 그 동사를 두 번 쓰시면 돼요. 어떤 경우? 칸일 경우에 그냥 칸.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사이에 숫자 1을 넣어서 칸이 칸이라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단음절 동사가 중첩될 때 뒤에 동사는 경성으로 읽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쌍음절 동사가 두 개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휴식하다라고 하면 시오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숫자 1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시오시. 이때도 역시 뒤에 동사를 경성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 두 개만 들어볼게요. 이 요리 맛 좀 보세요 라고 할 때你尝尝这个菜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맛 좀 보세요 라고 하니까 尝尝 또는 尝一尝 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일요일에는 집에서 책을 좀 보고 쉬기도 합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星期天在家看看书休息休息. 看看书라고 하면은 책을 좀 보다 뒤에 목적어 붙어도 됐죠? 그 다음에 시오시 쉬기도 합니다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 주요 문법입니다. 지시대명사인데요. 사람이나 사물을 지칭하는 것을 지시대명사라고 하죠. 나에게서 가까운 것을 가리킬 때는 这, 나에게서 멀리 있는 것을 가리킬 때는 나라고 하고요. 이것, 이 사람, 저것, 저 사람, 이분, 저분 등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쪼와 나에서 많은 지시대명사들이 파생이 되었는데요.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킬 때는 그냥 쪼나 나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떤 장소를 가리킬 때 여기라고 하면 这, 저기라고 하면 那이라고 하시면 되겠는데 这里, 那里라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곳, 저곳을 가리키는 말이죠. 자, 그리고 어떤 정도나 방식 등을 나타낼 때도 바로 이 지시대명사가 사용이 되는데요. 이런이라고 하면 这么, 저런이라고 하면 那么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시대명사까지 오늘의 주요 문법 모두 다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회화 표현에서 배운 내용들 보다 심도 있고 자세하게 공부하고 가니까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시죠? 자, 그럼 오늘 배운 회화 내용들 재미있는 드라마로 감상하시겠습니다. 我来介绍一下，爸妈，这是杰克，杰克，这是我爸，这是我妈。伯父、伯母，你们好，欢迎欢迎，快请坐。这是法国的葡萄酒，请你们尝尝。谢谢，你太客气了，请喝茶。恩英，这是送你的生日礼物，希望你喜欢。是 CD， 邓丽君的歌，你太了解我了，谢谢。祝你生日快乐。 네, 오늘은 은영의 생일 파티를 통해서 생일을 축하하고 또 선물을 주고받을 때 쓰는 표현들을 배워봤는데요. 是啊，我们还听了邓丽君的一首歌曲，非常的好听。希望同学们自己去找一找她的别的歌曲，好好听一听。 맞습니다. 아마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저도 예전에 중국에서 사온 등록은 CD 들으면서 오늘은 좀 마음의 여유를 갖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네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好好学习，天天向上，再见。